자, 대통령이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신선했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외교부의 유리천장을 깬다. 역시 이제 가장 주목됐던 인사가 신임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이 된 것인데, 이게 이제 파격 인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 현안에 따른 이제 전문성을 좀 감안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꼭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수기 기자님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파격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개혁하고 다른 기존의 인사와 다른 부분을 보여주겠다라는 면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분야 안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았을 때 발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모든 인사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물론 비외시 출신이고 그리고 외교부 쪽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을 지금 후보자로 발탁한 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으로 봐서는 일단 외교부 안에서 커왔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 외교 네트워크가 지금 강하고 일 잘하는 여성으로는 일찌감치부터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밖에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그 카드를 선택했다라는 면에서 절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특보지만은 사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력도 고시 출신도 아니지만 특히 이제 방송사에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력 상당히 좀 화제가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사 PD 출신이죠. 저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여성이라는 거 빼고요. 이수기 기자님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빼고, 저는 외교부는요 우리 공직사회주의에서 가장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이에요. 외무고시 출신. 그렇습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 앞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 국정감사, 국정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들려서 그렇지 순혈주의는 국방부라든지 검찰을 넘어섭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순혈주의에서 성공한 또는 주도하고 있는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내부에 긴장 있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친미 또는 한미 이런 동맹에만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요. 이 틀을 깨는 거예요. 누가? 강경화 후보자가. 고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순혈주의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제네와 등등에 관련해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 주도 영향도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히 외교 정책의 방향을 지금 강경화 후보자로 대변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여성이라는 메시지 외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맡았던 직책들이 상당히 이제 외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였고 또 많은 실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KBS 아나운서 겸 프로듀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한국방송 아나운서였던 강찬선 씨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 DJ의 통역사로 활동을 했다 이런 이력도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그 원조 나승현 씨라고 지금 표현이 돼요. 나승현 씨 기억하시죠? 왜 올림픽 때 그때 이제 그 영어로 이제 맹활약했던 그런 여성인데 사실상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통역사로 그렇게 활약을 했고 그래서 또 언론에서도 사실 주목을 좀 했었던 당시에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그 우려 반 또 이제 그 기대 반입니다. 기대 반은 지금 실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실력이라는 게 사실 그 유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의 실력이에요. 국내에서의 어떤 실력이 아니고 국제 기구에서 스스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사실상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후광이 아니고 스스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3대에 걸친 사무총장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기대 총애를 받았던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취업에서 특히나 이제 국제기구
정치직으로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의 진짜 우상입니다. 정말 상징적인 인물인데 네. 이게 기대라면 우려는 사실상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외교적 경험이라든지 네.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자간 외교에 대한 어떤 이 실력은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사강과 둘러싼 그런 외교와 관련된 실무의 경험이 조금 더 없다. 그러니까 그게 우려라면 또 네. 다자간 외교가 기대. 그러니까 이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활약을 국내에서 이 다자간 그러니까 4대 강국에 대한 한반도 외교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네. 그게 이제 관심의 어떤 초점이죠. 네, 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외무고시 출신이니까 외교부에는 이른바 그 수녀주의가 상당히 강하면서도 특히 그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성골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북미 관계 외교를 주로 전담했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외교 수장을 도맡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비고시 출신으로 장관이 된 것이 이제 윤영관 장관 이후로 또 처음이고 또 여성 장관이라는 점에서 사실 조금 걱정을 해보자면은 과연 이제 이렇게 자존심 강한 외교부 조직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외교안보팀을 짤 때 네. 팀워크로 생각을 했죠. 그 대통령이. 그래서 외교안보실장, 외교 국정원장,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외교안보 특보 이렇게까지를 원래 외교안보 특보는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팀워크를 짜면서 원래 했던 카드는 이제 강경화 장관이 초창기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렇지만 돌들을 놓다 보니까 그 검증에 걸린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에 좀 맞지 않고 다음번에 써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예, 놓다 보니까는 지금 강경화 카드가 먼저 나왔는데 원래대로 하면 조금 더 이 외교 안보 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로도 사실은 비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번에 먼저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런 우려들 이게 외교 안보의 경험 실질적인 그 경험은 없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외교안보 특보를 두 분을 지금 두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정인 교수하고 그 홍석현 전 그 중앙일보 회장이 네. 그 부분을 아마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우려 때문에 어떻게 정우영 안보실장이라든지 모든 그 외교 안보 라인들 임명된 라인들이 제 일성이 뭐냐면 한미 동맹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라인에 대한 어떤 강경화 외교부 신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 네. 그 우려가 바로 그런 점에서 나타나지 않나 싶고요. 자,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 보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역시 외교관 출신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그 외교관과 뭐 군 출신 간의 인선을 둘러싼 약간의 이제 새 대결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후문 들리고 있는데 결국 뭐 오늘 한 신문 제목을 보면은 군이 안보실장 자리를 물먹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네. 국가안보실장은 안보만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안보 플러스 심지어는 외교, 네. 남북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가. 네. 이름은 안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대통령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군장성에 앉아놓으니까 이거는 안보실장이 아니라 진짜 안보만 책임지는. 그래서 외교도 안보 속으로 남북 문제도 안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정책이 없는 거죠. 네. 그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계를 가져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대미, 대일, 대중 대부분의 외교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안보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민간인 외교관 출신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네. 외교관을 뽑은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전 정부와는 상당히 차별성이 있는 외교 안보 남북 정책이 저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당초 이제 언론의 뭐 추측일 뿐이었지만은 이 청와대 안보실장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가 사실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또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네. 뭐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아까 이수기 편집장께서 말씀을 네. 하셨지만 하나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도를 놓다 보니까 첫 번째 나중에 써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들은 일단 아예 지금의 기용이 안 됐거나 혹은 특보 정도의 어떤 포지셔닝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는 네. 자체적으로 사실 그 뭐 장관이라든지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분들은 자체 검증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문정인 신임 그 특보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가 지금 문제 뭐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죠. 지난번 이미 이전에도 사실 문제가 됐어 회자가 됐던 어떤 부분이고 네. 했기 때문에 끝까지 고민했던 걸로 알아요. 또 문정인 특보를 기용을 해야 된다. 전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일단 후선에 배치한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또 주목할 분이 이제 홍석현 특보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전에 그 전에 한 네.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 인사를 하면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안보를 이제 국방위 틀에서만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경직된 그 외교안보 쪽의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식도 그렇게 줬거든요. 네, 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외교와 안보는 이 동전의 양면이고 안보에서 이 외교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직접 워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외교 안보 라인들을 이 외교 안보 쪽 그 전문가들 안에서 많이 지금 기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정인 교수는 그 초대 외교안보 실장에 거의 유력했었는데, 그러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들의 이 국적 문제가 미국 국적 문제가 지금 걸려서 아마 최종적으로 그게 걸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강경화 그 후보자도 지금 문제가 장녀의 미국 국적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뭐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특히 이 외교장관은 오히려 인사 검증 대상자고 그 네. 청문회 대상자고 네. 외교안보실장은 청문회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라는 게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 딸과 아들은 특히 병역까지도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두 가지가 걸리는 게 상당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중국적인 문제는 요즘은 외국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인식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 때 진대재 정통부 장관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 카드다 네. 외부에서 기용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랬으나 이 세월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자리에 따라서 그 좀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 외교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 국적 문제는 좀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럴 고려들이 수도 있었다라는 있겠네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좀 특이한 면이 내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가 뭐 이중국적이라든지 뭐 위장 전입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까지 발표하는 것도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인사수석이 직접 기자들한테 밝힌 것도 처음이에요. 예. 이 자신들이 정부에서 이제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아예 공표를 해버렸는데 이유는 사실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5가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또 병역 면제, 논문 표절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흠결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네. 쓰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걸려요. 강경화 후보의 경우 딸의 위장 전입과 그다음에 이중국적 문제 네. 이 두 가지가 걸리는데 그것을 미연에 그럼 공개적으로 한번 그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네. 그리고 또 여야 이 청문회에 하나의 어떤 선언을 해버린 건데 지금 뭐 인터넷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네. 갈리고 있고 또 후보자 본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부터 이 이중국적은 좀 완화돼야 된다부터 그런데 이제 이중국적 문제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딸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는 점이 좀 고려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위장전입이라는 문제가 사실 어느 정도 이 후보자가 이 내정자가 어떤 직위에 있을 때 굳이
그 학교에 국내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할 때 모교에 이제 이를 배정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인데 이 문제는 좀 많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의 기준으로 봐서 어떤 진영 어떤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진영이라도 그것은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뭐 의견들도 많고요. 근데 청와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런 사실까지 인정을 한 것은 좀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지만은 과거에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중국적 문제 때문에 낙마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청문회나 뭐 여론 형성 과정에서 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애가 되겠죠. 그런데 예. 이 문제를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위장 전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똑같은 위장 전입을 하더라도 또 이전국적도 방금 이수기 기자님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에 잡들어가지고 다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 문제가 그 장관직이라든지 고위직을 수행할 만큼의 장애가 되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병역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검증을 할 문제인데 다만 청와대에서도 내부적으로 먼저 검증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리고 국민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투명하게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세부적인 것은 한번 청문회 가져서 한 번 더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대미 특사로 파견이 됐던 홍석현 전 JTBC 중앙일보 회장의 이 등용. 여러 가지 좀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뭐 최근까지 이제 언론사의 이제 사주였고요. 또 뭐 출마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를 이끌고 다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 특보로 이렇게 내정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평가가 가능합니까? 저는 제일 크게는 강경화 후보자와 세팅이 돼서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본인도 잘 방향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또 워낙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민감한 상황에서 네. 그래도 미국의 조야에 네. 인맥이 두텁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다 보니까 홍석현 전 회장이 아마 가장 유력했던 것 같고 네, 네. 또 이 점은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정의용 청와대 그다음에 강 외교 네.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한미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로서 제일 큰 조언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비외시 출신이고 그리고 외교부 쪽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을 지금 후보자로 발탁한 거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으로 봐서는 일단 외교부 안에서 커왔고요. 네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 외교 네트워크가 지금 강하고 일 잘하는 여성으로는 뭐 일제감치부터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밖에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그 카드를 선택했다라는 면에서 절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특보지만은 사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력도 뭐 고시 출신도 아니지만 특히 이제 방송사에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력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사 PD 출신이죠. 네. 저는 이제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이제 여성이라는 거 빼고요. 이수기 기자님 말씀 잘 하셨으니까 빼고 저는 외교부는요. 우리 공직사회주의에서 가장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외무고시 출신. 그렇습니다. 네.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 앞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 국정감사, 국정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론에 보도 들려서 그렇지 순혈주의는 국방부라든지 검찰을 넘어섭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예. 그 순혈주의에서 성공한 또는 주도하고 있는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내부에 긴장 있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친미 또는 한미 네. 이런 동맹에만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요. 이 틀을 깨는 거예요. 네. 누가? 강경화 후보자가. 네. 고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순혈주의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제네바 등등에 관련해서 국제기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 주도 영도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히 외교 정책의 방향을 지금 강경화 후보자로 대변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메시지, 여성이라는 메시지 외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 뭐 최근에 맡았던 직책들이 상당히 이제 외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였고 또 많은 실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KBS 아나운서 겸 프로듀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한국방송 아나운서였던 강찬선 씨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 DJ의 통역사로 활동을 했다 이런 이력도 눈에 띄네요. 네. 그러니까 그 원조 나승현 씨라고 네. 지금 표현이 돼요. 네. 나승현 씨 기억하시죠? 왜 올림픽 때 그때 이제 그 영어로 이제 맹활약했던 그런 여성인데 사실상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통역사로 그렇게 활약을 했고 네. 그래서 또 언론에서도 사실 주목을 좀 했었던 당시의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그 우려 반 또 이제 그 기대 반입니다. 기대 반은 지금 실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실력이라는 게 사실 그 유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의 실력이에요. 국내에서의 어떤 실력이 아니고 국제 기구에서 네. 스스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사실상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후광이 아니고 스스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3대에 걸친 사무총장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기대 총애를 받았던 분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취업에서 특히나 이제 국제기구로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의 진짜 우상입니다. 정말 상징적인 인물인데 네. 이게 기대라면 우려는 사실상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외교적 경험이라든지 네.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자간 외교에 대한 어떤 자, 대통령이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신선했는데 뭐 제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외교부의 유리천장을 깬다. 역시 이제 가장 주목됐던 인사가 신임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이 된 것인데 이게 이제 파격 인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외교 현안에 따른 이제 전문성을 좀 감안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뭐 꼭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수기 기자님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파격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요? 안에서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개혁하고 그 다른 기존의 인사와 다른 부분을 보여주겠다라는 면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분야 안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았을 때 발탁이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모든 인사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